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시 조금 어제 좀 따뜻하다 쌀쌀해지는 날씨인데요. 환절기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으니까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이제 건강 그 대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감기에 덜 걸리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다시 팁으로 말씀드리면, 잘 때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세요. 뭐 질식사한다고? 아니요. 코로 숨 쉬는 것을 우리가 회복을 하면 훨씬 좋아지는데, 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 변화에 의해서 감기 걸리기가 쉬운데, 코로 숨을 쉬면 감기 걸릴 확률이 뚝 떨어지니까 입을 딱 닫고 코로 숨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거는 어린아이 때의 그 건강 균형 틀이 깨졌다라는 걸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조만간에 그분 또 출연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핀비즈 통해서 한번 살짝 보고 차트한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반도체만 빠진 거예요. 반도체만 빠졌고 그 기술주들 몇 개만 빠진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좋잖아. 다 올랐잖아. 근데 실상은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던 사람들은 지옥 맛보고 왔다. 지옥 맛보고 온 주말이었다. 그런데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것도 같다. 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오른쪽 끝이 금요일장이었어요. 갭하락한 이후에 추가 하락입니다. 나스닥 지수예요. 장중에 뭐 무시무시하게 빠졌지. 지금 23,000에 끝났는데 장중에 22,000 얼마야? 22,600 깨졌어요. 22,500이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빠진 거야. 저거 보고 있었던 사람 후덜덜해가지고 후덜덜해서 막 다리 휘청휘청 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지난주 한국 시장에서도 봤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도를 보여줬고, 이 대량의 매도는 걔들이 이제 돈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주 재미난 좋은 차트를 우리 그 하나증권 박승현 애널이 보여주셨는데요. 그 차트 한번 볼게요. SORF하고 IOER에 대한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가 뭐냐면 SOFR에서 IOER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에 지진 나네. 그치? 괜찮아. 몰라도 돼. 괜찮아. 지나가는 거예요. 자, SOFR은 그냥 그 은행 금융권들이 거래하는 단기금리예요. 단기금리물이고요. IOER은 뭐 다른 말로 IORB라고도 하는데, IOER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은행이 자기네들한테 맡긴 돈에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주는 거. 자,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그냥 돈을 들고 돌리겠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돈이 남아 돌면 일반 시중 은행들은 중앙은행에다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습니다. 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이자를 주는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돈을 줍니다. 네. 이자 돈을 줘요. 돈을 맡기면. 그러면 시중에 내가 은행들이 쓰고 막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중앙은행한테 돈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맡기죠. 예, 그러면 그 IOER이 늘어나죠. IOER이 늘어나면 어떤 상태입니까? 그 밑에 있지. 기준점에서 밑에 있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IOER이 많으면. 즉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 돈을 많이 맡기면 저게 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게 플러스로 빼꼼하게 올라갔잖아, 최근에. 무슨 말이야? 돈을 갖다 썼다는 거지, 중앙은행에서. 갖다 썼다. 다른 말로 돈이 급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은행권의 단기 유동성이 잠깐 마른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 저기 왼쪽에 보시면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때 왜 난리가 났었는지 저걸 보면 나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저때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거든요. 저게 갑자기 돈이 마르죠. 저러면 이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금 경색, 동맥 경화, 돈맥 경화다. 그렇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의 해소되고 있다는 뉴스가 또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해소된지 여부는 한국 시장에서 밝혀질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은 구조적으로 워낙 강세 구조로 갑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다가 아주 된통 지금 단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지금 1,650원 가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저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국의 단기물 시장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서 자금을 땡겨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연타로 지금 앞서 차트도 보여주셨지만 일주일짜리 차트인데 계속 빠졌잖아요. 개파락이 몇 번이나 터졌는데 그러면서 보시면은 뭐 며칠간 개파락이 툭툭 터졌는데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단기적으로 일주일간에. 저 위에가 얼마야? 24,000이야. 24,000에서 22,000 중반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많이 빠졌죠. 단기 일주일 만이니까. 저것도 결국 단기 자금 부족 등이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근원적으로 지금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나빠지느냐. 원래 주식 투자라는 건 본질은 많은 분들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쉽게 느낌이 안 오시겠습니다만은 가격 보고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격 보고 결정하면 내가 가격의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알지 않는 한 이 가격 변동에 내 심리가 휘둘려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일컬어 우리는 그런 존재를 뭐라고 부르죠? 가격의 휘둘림에 노출되어서 심리가 흔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일컬어 호구라고 부릅니다. 호구라고. 예. 호구 되시는 거예요. 자꾸 가격에 나를 맡기면 시장이 호구가 되고 호구가 되면은 내 돈은 남한테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좀 점잖게 표현한 게 버핏의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쉬운 전략을 못 쫓아하는 이유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대부분 호구 잡힙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다 돈을 털리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이에요, 거의. 예. 예. 그래서 내가 호구인지 여부는 가격 변동에 내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나는 호구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호구가 안 잡히려면 본질에 집중하세요. 본질에.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은 뭐예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느냐가 본질이야. 예.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는데 나한테 돈을 벌어줘?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거를. 나한테 돈을 벌어줄 거면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아서 돈을 벌어주겠지 뭐. 이 마인드. 이거가 제가 지금 25년 투자하면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야, 이건 이 엑기스를 내가 주는 건데 이 엑기스. 네. 자, 꼭 기억하세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지 시장이 나한테 돈 벌어주는 거 아니란 말이지. 예. 물론 시장이 분위기가 좋으면 좀 빨리 벌어. 그건 있어. 그건 운빨. 그건 운빨로 잡고 그거는 그거를 메인 스트리트로 하지 말고 그건 옵셔널 사이드 메뉴로 보시는 거지. 사이드 메뉴 말고 사이드 메뉴는 그냥 주문 먹는 거고 안 주면 안 먹는 거고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호가 안 잡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전체 본질을 보면 ROE, EPS 증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를 보면은 35%를 제가 이게 반도체 방송처럼 돼가지고 정말 죄송한데요. 아니 이게 지금 마진의 이익의 35%를 붙잡고 있는 애들이 지금 미쳐버렸어 그냥. 야들 그냥 미쳐버렸단 말이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참 계속 보여드리던 DDR 가격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야 진짜 싫어하구나 이게. 가능하냐 지금? 20달러 왔어. DDR5 16기가 20달러 왔고 이거는 DDR이고요. 지금 이것만이 아니에요. 낸드 미쳤죠. 낸드도 미쳤고 가격이 오죽했으면 그러자 마이크로 SD 카드가 26%가 올랐어. 지난 주말에 마이크로 SD 카드. 큰일 났네. 노트북 바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뉴스라는 곳에서 트렌드 포스에서 정리한 지금 메모리 자이언트가 보내주는 타이트닝 시그널이라는 저기가 나왔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상황이 어떤지.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저기 우리
표인데 그 표. 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2026년 HBM 솔드아웃. 뭐야? 진짜? 진심? 26년 HBM 삼성이에요. 하이닉스 아니고. 자, 삼성. 그다음에 오른쪽 볼까요? HBM4 samples reported reportedly had to 엔비디아. 네. 11월 달에 엔비디아에 샘플을 납품한다. 근데 지금 시중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실패했다. 실패했다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저명한 메모리 회사잖아요. 분석 기관이잖아요. 분석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장 정확할 거라고 보고 11월 달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샘플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대규모 그 계약에 대해서 지금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는 그게 지금 저 오른쪽에 그 삼성전자 밑에 저기가 중요해. 계약을 일단은 쥐고 있다는 게 뭐냐면 계약 협상을 중단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얘네는 HBM뿐만 아니라 낸드까지 솔드아웃이에요. 네. 매진입니다. 26년도 HBM하고 낸드. 네. 전 제품군의 솔드아웃. 자, 그다음에 HBM4 출하는 그 25년도 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빠르죠. 그러니까 내년도 하이닉스의 이익 규모는 또 대단할 거다. 이익률은. 그다음에 이제 26년도 캐펙스 M15X 공장을 돌릴 예정이다.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그다음에 용인 클러스터가 저거 언제 되는 건데 용인 클러스터 얘기가 나오네요.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6년도 솔드아웃 HBM 여기도. 그다음에 그 HBM4 샘플을 6월 달에 출하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고 TSMC와 협력해서 맞춤형 HBM4E 로직 다이를 개발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샌디스크 볼게요. 샌디스크. 자, 지금 제가 D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샌디스크 지금 주가가 엄청 올랐죠. 낸드 공급이 26년까지 긴축 상태를 지속할 것 같고 고객들에게 27년도 공급 목표를 지금 세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생산 라인 재고 확보를 위해서 팹을 지금 열심히 가동 중이라고 했고 데이터 센터형 낸드 수요가 26년까지 모바일을 추월할 전망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낸드도 장난 아니야. 키옥시아 8TB 이상의 공급이 매우 빡빡하고 일부 모델은 delayed over 1 years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SSD 생산 라인이 풀 캐퍼시티 풀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타카미 팹 2공장 연간 20%의 생산 증가를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메모리 쪽은. 와, 이런 일도 있구나. 놀랍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5% 정도의 이익을 담당하는 애들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명확하고 4, 4분기에 그게 드러날 거다. 근데 외국인들 왜 팔았어? 돈이 급해. 자기네들이. 돈이 급하니까 엄청 팔았어. 지난주에. 그래서 약간 지금 안정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니까 아까 단기 자금이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겁니다. 저는 한국이 거의 지금 ATM기처럼 거의 그 비트코인 수준이야. 비트코인도 보시면은 유동성 빠지면 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코인 시장은 거의 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거기가 무슨 펀더멘탈이 있겠어. 거기 펀더멘탈은 하나도 없고 거기는 100% 수급 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심리 요인이 있습니다만 심리 요인 그 밑바닥에 그 어떤 근원은 펀더멘탈은 그냥 수급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수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기 자금 수급이죠. 단기 유동성이 꺾이면 코인 시장도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러면 도대체 여기 이제 그 계속 반도체 얘기만 해도 너무 죄송한데 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겠다고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전 립 서비스 하고 온 거로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할 거랍니다. 3년간 6천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6천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에서는 800조가 훨씬 넘어. 거의 900조에 더 가까운데 지금 1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거든. 근데 한 회사가 3년간 한국 선진국이거든. 그래도 한국 선진국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쓰겠다는 거지. 데이터 센터 쓰는데 세우는데 와 실화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TSMC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참 다른 회사 무슨 운동회까지 얘기를 해주냐 그런데 여기서 그 사장이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성과급 많이 드릴 거예요.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성과급을 줄 거예요. 이러면서 올해 우리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앞으로도 매년 새 기록을 세울 것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계속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내년도는 확정됐다는 얘기겠지? 내년도 계약은 올해보다 더 많다는 게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서 젠스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칩을 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럼 젠스왕의 얘기를 들어보죠. 젠스왕이 저기 갔어요. 여기 대만에 가서 중국어로 직원들한테 연설했어요. 그 운동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AI 수요 매우 강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TSMC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현재의 AI 상황은 과거 인터넷 버블과는 완전히 다르다. AI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래도 그 99년, 2000년 IT 버블과 그것들을 인터넷 버블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세일즈맨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정도면 인터넷 버블과는 확실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 블랙웰 팔 거냐 하니까 그걸 팔기 위한 어떤 논의나 계획도 없고 중국 시장 복귀 여부는 그 정부 정책에 달려 있고 정책이 바뀌길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했어요. 테슬라가 반도체 공장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한테 매우 안 좋은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잘해줬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은 전 떠오르더라고요. 미국의 오스틴 팹을 여기에다 맡겨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게 쉬웠다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악재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한마디로 다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했어요. 우리 젠스랑께서 첨단 공정의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학, 과학, 공정기술 전반에 걸친 복잡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과 수요가 더욱 중요하고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테슬라가 그렇게 쉽게 반도체 팹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가 끝났기 때문에 수많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거 정리 못 해드렸으니까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왜 이게 이제부터는 중요하냐면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트럼프 황제께서 있었던 당이 하나도 제대로 그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말빨이 이게 통하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엔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휘청거리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 저게 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버블이 올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 아까 비트코인이 확실히 유동성에 노출됐다라는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은행들 준비금과 비트코인의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앞서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코인은 유동성의 거의 펀더멘털의 유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고 그래서 코인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유동성 쪽에서 조금 타이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연방은행 총재들의 중앙은행이 아니고. 자, 오스탄 글스비 대사석 고용 지표들은 고용 상황이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고용은 완만히 둔화 중이며 하방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해서 크지 않다. 고용자 수의 근거에 고용 상황을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부재하는데 보통 경기 침체는 낮은 고용, 낮은 해고에 의해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낮은 고용과 낮은 해고는 지금이 불확실성한 상황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본인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가 데이터 없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 소비자 성장은 강력하다. 자, 이분 말 종합해 보면 자기는 금리 인하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오스탄 글스비는 뭐 그렇게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연 총재는 중립금리의 명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모델 기반 중립금리는 1% 부근으로 추정된다. 굉장히 낮게 보시네요. 채권시장은 높은 중립금리를 추정하지만 본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전히 실효화는 중요한 개념이다. 생산성 증가는 실질금리의 상승 요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낮게 보시네요. 중립금리를. 이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이클 바 연준 이사, 물가에 대한 진전은 있었으나 지금도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 연준은 고용시장의 안정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낮은 고용, 낮은 해고에도 AI 영향도 일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네요. 근데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가 안정을 좀 더 보고 금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베스 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2026년 물가의 추가 상승을 전망한다. 올해 물가는 3%로 예상한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까지 2-3년이 걸릴 것이다. 고용시장이 실제 데이터보다 더 취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실업률은 연말까지 상승한 뒤 하락할 것이다. 내년 성장은 반등 전망이다. 금리 환경은 꽤나 완화적이고 현재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연준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고용보다는 물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생각한다. 와, 이분은 뭐 내년도에 이분이 투표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분은 무조건 그러면 금리 안 내리겠다는 얘기죠. 이분은 근데 지금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두 가지 큰 뉴스가 국내 한국 장전에서 두 가지 큰 뉴스 전달드릴 수밖에 없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지금 여권 내에서 상당 부분 협의가 됐다라는 뉴스가 잡히고 있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크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한국 시장을 주저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이게 확정된다면, 여기서 확정된다는 뜻은 무슨 얘기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네, 25%. 그러니까 뭐 뒷단까지 붙이면 27.5%인데 이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상법 개정 1, 2 했잖아요. 상법 개정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이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2, 3년, 4, 5년 막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실행 시점부터 번지력이 엄청나게 강한 요소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건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되나? 이거 어마무시한 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산적 금융으로 현재 정부가 돌리고 싶다. 부동산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콘크리트에서부터 뭔가를 생산해내는 쪽으로 금융을 돌리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정타가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는데 요거 맛을 한번 딱 보고 나면은요. 한 3년 지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저게 생길 거예요. 계산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연말 배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어? 이게 시장이 되게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투자한테는 훨씬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 주식 시장의 보유 비중을 미국보다는 더 늘리시는 게 오히려 맞다. 왜냐하면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후진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갈 폭이 많은 거죠. 한국 시장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진돼 개선되니까 쫙 올라가는 거. 이건 자동차하고 좀 달라요. 자동차는 좋아지려면 시간을 두고 좋아지는데 물론 자본시장도 시간을 두고 좋아지긴 하지만 법이 바뀌는 거니까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민연금이 주식을 판다라는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서 한경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 나설 듯. 이게 뭐냐면 2% 정도로 그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국민연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자금을 이렇게 수익률 좋게 운용하는 분들은 진짜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운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주식을 너무 비중이 커졌다고 지금 17.5%가 넘었다고 17.9%인가 넘었다고 줄여야 한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수익률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건데 만약에 앞으로 좋아진다면 근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필요 없고요. 지금 방금 만약에 좋아진다면 사실은 필요 없는 거고 국민연금 입장에서 배당이 많아진다면 급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최고수에는 어디냐면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정말로 증가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한국 주식을 빠르게 감소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안 사도 돼. 안 사도 되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배당만 잘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보유 비중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감히 말씀드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된다면 그 배당도 일단 배당이 늘어요.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배당 욕구들이 커지기 때문에 배당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배당이 늘면 주가가 결국 올라요. 여러분 주가 결국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국민연금 같이 대규모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배당소득 늘고 자본차익 늡니다. 두 개가 다 늘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주식 비중은 늘어난다. 그러면 그냥 천천히만 팔아도 국민들한테는 좋다. 왜냐하면 배당은 국민연금은 국민들한테 자기 돈을 이제 계속 줘야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현금 창출이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의 배당이 높아지면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산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의 중산층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급하지 않고 천천히 물론 천천히 생각하실 분들이지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입을 댈 게 없어요. 너무 뛰어난 분들이라.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지난주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국내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되면 부정적으로 바뀌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네. 국내 채권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채권 특별히 장기채 굉장히 걱정되죠. 장기채는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채는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 장전에 현재까지 들어온 뉴스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돈 필요한 외국인들이 아직도 돈이 필요하다면 매물을 쏟아낼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 좀 정리가 됐다면 외국인들의 매물은 그렇게 쏟아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이번 주 한 주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환절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